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중경이시 라인의 마지막 입결 분석 대학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글로컬 캠퍼스의 입결을 대교협 자료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문이과 통합과는 별개로 2021학년도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KU 학교 추천 전형이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으로 변경이 되고, 동국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역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으로 변화를 하면서 인문계열과 어문계열을 지망하는 상위권에서 중위권 학생들의 지원 전략에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속소장은 인문계열과 어문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지원을 고민해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시 이런 여파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잘 참고하셔서 원서 전략을 수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2022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캠퍼스 간 구분 없이 통합된 인원 집계를 기준으로 전형 인원 구성 변화를 발표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정확한 의도를 모르면 지원 전략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대학교들과 달리 주요 전형들에서 인원 변화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확정 모집 요강 기준 캠퍼스를 구분하지 않고 집계를 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491명에서 371명으로 학생부 종합 면접형은 626명에서 300명으로 학생부 종합 서류형은 368명에서 668명으로 집계가 되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면접형의 인원을 확대어 내서 학생부 종합 서류형 인원에 넣은 것으로만 보이는 상황인데, 캠퍼스를 기준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서울 캠퍼스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170명에서 198명으로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 371명에서 163명으로 학생부 종합 서류형이 131명에서 288명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글로컬 캠퍼스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321명에서 173명으로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 255명에서 137명으로 학생부 종합 서류형이 237명에서 380명으로 변화한 상황입니다. 줄어든 학생부 교과 전형 인원은 대부분 글로컬 캠퍼스에서 줄어든 인원이고, 줄어든 학생부 종합 면접형 인원의 대부분은 서울 캠퍼스에서 줄어든 인원이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비교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글로컬 캠퍼스에는 고내신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으니까 글로컬 캠퍼스의 학생부 교과 전형 인원을 절반가량 빼다가, 그리고 두 캠퍼스의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의 인원도 많이 떼어다가 서울 캠퍼스의 학생부 교과 전형 인원을 조금 확대하고 두 캠퍼스의 학생부 종합 서류형 인원을 많이 확대하는 데에 보탰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두 캠퍼스의 학생부 종합 서류형의 인원이 모두 대폭 증가한 이유 역시 비슷한 논리의 연장선에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해주셔야만 하는 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2022학년도 전형 설계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다는 점입니다. 즉 전년도 입결을 그대로 참고를 했다가는 경쟁률이나 충원률 측면에서 큰 오류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최상향으로든 최하향으로든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전형 설계의 원리와 자기소개서 폐지 이유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위의 컨텐츠를 꼭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모두 교과 90% 플러스 비교과 출결봉사 10%로 구성된 2021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시 입시 결과입니다. 다른 학교와는 달리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형 간 인원 변화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2022학년도 확정 모집 인원과 해당 인원에서 2021학년도 모집 인원을 뺀 값인 인원 증감 자료를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생부 교과 전형의 줄어든 인원 대부분이 글로컬 캠퍼스에 배정되어 있던 인원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202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반영 방법으로 인해서 이래저래 말이 많은 전형입니다. 등급과 이수 단위를 기준으로 등급 환산 점수만을 평가 지표로 활용했던 2021학년도와는 다르게 2022학년도에는 등급 환산 점수와 원점수 환산 점수 중 상위값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변화 요소의 핵심은 바로 위에 그래프와 같이 시험 난이도 조절을 잘 못하는 학교에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점수 산정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100점 만점에 95점을 받아 놓았더니 학교에서 난이도 조절을 못하는 바람에 더 올라갈 점수가 없어서 최상위권 원점수 구간에 학생들이 몰려서 3등급이 나온 케이스를 배려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 한국외국어대학교 측에서도 이런 불합리함을 인지를 해서 점수 산정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닐까 싶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해당 변화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속소장은 두 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학교 시험 난이도에 상관없이 시험이란 정해진 환경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얻은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원점수 기준 환산 점수라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변화로 인해서 올해 입시인 2022학년도에 교과 환산 등급 내신 기준 입결은 2021학년도보다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활용한 예시를 그대로 활용을 해보자면 3등급이라 하더라도 원점수가 91점인 원점수 환산 점수로는 경쟁력을 가질 학생들이 올해 들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과 전형에 대거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전형 요소에 대해서는 석 소장도 요 근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요소인데, 석 소장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즉 환산 등급 자체 컷은 떨어질 수 있어도 합불의 기준이 되는 환산 점수 컷 자체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원점수 기반 환산 점수 반영 소식에 설레고 계신 여러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석 소장이 방금 드린 표현의 의미를 꼭 한번 되새겨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그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전형은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모두 1단계 서류 100%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 플러스 면접 30%로 운영이 되어 왔고 운영될 예정인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의 2021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글로컬 캠퍼스 소속 컴퓨터공학과와 정보통신공학과의 경우 2022학년도에 들어서 면접형 전형 요소와 동일하게 운영이 되는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분리 운영될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면접형 전형의 경우 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울 캠퍼스 몇몇 전공, 그 중에서도 특히 메이저급 어문 계열에서 크게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ELLT 학과, 영미문화학과, EICC 학과, 프랑스어 학부, 독일어과, 노어과, 스페인어과 등 메이저급 어문 계열 전공들은 예년인 2021학년도 대비 절반 이상 인원이 줄어든 만큼 입결을 참고하실 때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어줍잖은 허수 지원자들이 대부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와도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당 요소 역시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글로컬 캠퍼스 역시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분리가 되면서 확대된 컴퓨터공학부와 정보통신공학과를 제외를 하면은 대부분의 전공에서 서울 캠퍼스보다 적지만 모집 인원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줄어든 절대적인 인원 수치 자체는 서울 캠퍼스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인문과학 계열 같은 전공들의 경우에는 서울 캠퍼스 메이저급 어문 계열 전공들과 마찬가지로 절반 이상 모집 인원이 줄어든 상황이니까 해당 전공들을 지망하고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인원 변화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전형은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모두 서류 100%의 전형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의 2021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면접형 전형과 비교를 했을 때 글로컬 캠퍼스의 컴퓨터공학부와 정보통신공학과를 제외를 하면은 모든 전공에서 골고루 모집 인원이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면접형과 서류형의 차이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면접형은 학업 역량보다 계열 적합성을 중시하고 서류형은 계열 적합성보다 학업 역량을 중시한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요소만 살펴보자면 내신 등급으로 요약되는 학업 역량보다 전공 관련 탐구 역량으로 요약되는 계열 적합성이 뛰어난 학생들은 면접형으로 지원하면 되고 반대인 학생들은 서류형으로 지원하면 된다는 의미와도 같은데 석 소장은 사실 인문계열 및 어문계열 중심의 대학에서 이러한 평가 요소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계열 전공이라면 몰라도 인문이나 어문계열 전공들의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원군과 합격군의 양상이 고일대로 고여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에 한 수 더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올해 들어서 자기소개서조차 활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기록부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의식이 보이는지의 여부와 더불어서 지원자의 생활기록부에서 면접 때 물어볼 질문들이 특정되는지의 여부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